자, 반쯤은 씁쓸합니다. 반 이상이 뭐 씁쓸할 수도 있는데 뭐 주력주에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85 정도 밀린 거 빼고는 뭐 삼성전자 보합이지만 하이닉스 현대차가 가격 반발력을 줘서 계좌 손익 부분은 일단 많이 돌려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7월 포트폴리오의 계좌가 전일까지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뭡니까? 시장 0.61 빠질 동안에 2.97이나 마이너스였어요. 그 시장은 지금 0.47 돌려놔서 약법 정도로 이제 7월 들어서는 형성돼 있는 건데 계좌 손익 부분의 흐름은 일단 오늘 조금 돌려놨다고 해도 2% 수준의 손실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놓고 보면은 오늘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 지난달 그 6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뭐 0.37이라도 올라와 있는 거고 하이닉스 기준이 23만 6,500원에 편입했으니까 얘가 이제 보합 수준으로 다 돌려놓은 거고 현대차가 30만 원 수준까지 찍고 눌림 폭이 이제 9%까지 내려왔었는데 오늘 종가가 이제 27만 6천 원이에요. 오늘 뭐 1.2% 소폭의 반등을 줘서 얘도 신고가가 당연히 빠르면 뭐 이번 주에도 신고가 나오는 거 늦어봐야 뭐 다음 주에 신고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뭐 추가적으로 약세로 마감됐습니다만 여기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이 좀 오늘 시급했죠. 근데 내일이면 다시 신고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들로 다시 한번 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H도 5월 종가 대비해서는 지금 한 10%대 하락일 거예요. 신고가 찍고 여기도 눌렸는데 손바뀜 누적 수급 손바뀜 나쁘진 않아요. 일단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긍정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절대 뭐 나쁜 부분이 없어요. 뭐 그 시가총액 순위 기준에서도 이제 VVIP 방에 올려놔 드렸는데 어느 쪽이 움직임이 나와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애플이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무조건 1위를 탐안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 오늘 기준에서는 사실상 그 우리가 P12 쪽의 흐름이 이수베타시스의 오늘도 이수베타시스는 보합으로 끝났지만은 신고가를 내주고 보합이란 말이에요. 거래가 이제 조금 밋밋했던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시가총액 그 범위는 36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3조 3,770억 달러니까 360억 달러. 넉넉 잡고 370억 달러. 370억 달러면 1.2% 정도 올라가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보합이거나 보합일 때 애플이 이제 한 단계 올라서면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폭 약세를 띠고 애플이 살짝 강세를 띈다면 시가총액 순위는 바뀌어요. 엔비디아가 뭐 하루에 지금 당장의 기준에 10% 올라올 일은 없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의 1, 2 공방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움직여야 뭐 하이닉스 그리고 연동되는 한미반도체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뭐 당연시해서 보실 수는 있는데 뭐 꼭 그렇게 해석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삼성전자의 금요일에 그 실적 발표 부분 개장 전에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슈팅 범위가 매우 강하게 형성돼서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실적 전망치는 확대가 돼 있는데 엔비디아 납품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윤정두가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 다 보도자료로 나와요. 응? 실질적으로 다 뭐 금리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 뭐 환율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서 마구잡이로 검증 안 되는 내용들 떠돌아다니는 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 큰 그림 정도 이제 놓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기는 MS사, 애플, 엔비디아
2조 달러를 넘기면 알파벳, 아마존, 그다음에 시가총액 7위 메타 플랫폼, 그리고 8위 TSMC. 이 7개 종목이 전부 AI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는 업체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의 바탕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 기준에 이제 테슬라 쪽의 2차 전지 그리고 HLB의 자체적인 공지, 예? 공시가 아니에요. 의무 공시가 아니라 자체적인 공지에 의한 뭐 심리적인 면의 자극, 상한가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 쪽은 여기에 비교할 내용이 되진 않죠. 테슬라의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절반까지 밀려 있는 상태예요. 기술적 반발력의 기준인 거고 시장 수익률에도 지금 기준에서 못 미쳐요. 그리고 국내 2차 전지 종목군들의 흐름이 따라 움직인다라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제 꼭 2차 전지를 보시겠다 하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LG엔솔, 그다음에 LG화학, 삼성 SJ, 그리고 이제 일정 범위에 이제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배터리 3사 정도 기준을 좀 놓고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예전 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디자인 좀 이뻐서 표작업하자고 그랬는데 그냥 이거를 올립시다. 그냥 이걸 PPT에 그냥 넣어주세요. 아예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돼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적인 기준에서의 종목군들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쪽에 지금 1차 토론 참패, 후보 사퇴 압박까지 이제 형성돼 있는 거고, 공화당이 어쨌든 승기를 잡고 있잖아요.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화당이 승기를 잡게 되면 이제 전통에너지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2차 전지 쪽이 힘겨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지금 축소돼 있는 상태에 뭐 추가적으로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기대 요인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해지죠. 전통 에너지 부분을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방산 쪽, 그리고 전통 금융, 그다음에 전통 제약 뭐 이런 쪽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전력 인프라 이쪽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양쪽 다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돈을 뿌려야 되는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일단 AI 관련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빅7 업체들이 전부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지금 정부에서도 5년 계획으로 전력 원활하게 송출받을 수 있도록 전선도 바꿔주고 오래된 변압기도 교체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기기 쪽에도 수급이 월등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해서 이제 한 번 더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IRA라는 부분의 법안 파기 부분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 해도 더 이상 적극적인 지원을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좀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아예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든 바이오 쪽이든 어떻게 추가적인 추이 추세가 수급 범위가 월등하게 나오면 그때 들여다봐도 늦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어찌 됐든 그 갭상승 23%에 11%까지 밀렸고, 그러나서 이제 재진입 범위가 69,000원 수준에서부터 재진입 설정, 저점에서부터 이제 들어 올릴 때 따라붙는 기준에서는 뭐 대략적으로 1,700원 잡아주면 67,500원. 뭐 그 정도에는 따라붙을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을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교육해드린 부분하고 또 개별 매매 기준하고 문자까지는 안 나갔어요. 어지간하면 오늘 뭐 검색기에 떴고, 그리고 얘가 강세니까 나머지 볼 수 있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변동률을 놓고 볼 때는 이제 손절 범위도 딱 정해놓고 대처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개장 초의 기준에서는 종가는 그나마 다 돌려놨어요. 근데 개장 초의 기준, 장중 내내 기준에 좀 힘겨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 지수 강세 대비 하락 종목이 더 많았죠.
어찌됐든 에코프로 BM, 삼성 SDI, 그다음에 HLB가 마지막까지 이제 남아 있는 종목이 됐고, 변동성이 확장된 그 흐름 속에서 여타 이제 검색에 떴던 종목군들은 대부분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차익 실현의 신호, 매도 신호가 나온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얘는 왜 안 움직일까요? 잠시만요. 너를 내려와 봐. 어이구. 옮겨놓고 수급 범위하고 종목분들의 주봉 차트 범위 정도 놓고 보고 마무리 짓게요. 글로벌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우지수 월봉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목전, S&P 500 지수 사상 최대치 수준, 그리고 나스닥 사상 최대치 수준. 특권들 면제는 다시 사상 최대치. 그리고 이제 독일, 유로 마찬가지로 매우 긍정적인 위치, 추세 하락으로 반전될 위치 아니에요. 다만 이제 프랑스 까크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 세력의 정파가 이번에 집권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선반영, 정정 불안에 대한. 자, 그리고 죄송한데 물 좀 한 통만 주시겠어요? 물. 그렇게 해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놓고 보시고, 나머지 이제 하다못해 대만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부터 사상 최대치 신고가, 올해 2월, 그러니까 TSMC가 슈팅이 더 터져 나올 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AI 쪽, 여전히 IT 위주에서의 시세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일본 쪽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쪽도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 가는 게 엔저 효과, 엔저 효과 부분에 달러 약세면 뭐 망했다고 표현하던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달러 지수, 환산 지수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도 있어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니케이 쪽의 경우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21년도 고점을 넘겼잖아요. 그때가 이제 3,100포인트 꼬리까지 포함하면 거기서부터 4만을 넘긴 거예요. 3만 1천에서 4만 1천. 그러니까 30% 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4,000포인트라는 거예요. 여타 국가들은 3,500, 600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려면은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3,000을 넘기고 싶다. 빠르게 넘겨야 된다. 그렇다면 그거는 별거 없어요. 간단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움직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느냐? 뭐 오버슈팅 많이 나는데 2차 전지가 뭐 낙폭과대인데, 쓸데없는 얘기들. 실적이 안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들 하면 안 되고, 그 친구들은 그냥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만 놓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오늘 현대차가 그래도 1.2%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일단 넘겨놨어요. 얘는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얘가 4위인데, 기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을 넘기는 것 절대 이상하지 않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 순이익 대비 10배입니다. 10배 이상이에요. 물론 이제 성장주하고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차이가 그렇게까지 클 필요 없어요. 실적이 10배가 나는데.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만 해도 9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밀릴 뿐이고, 얘가 뭐 조정을 받아라 그거 아니에요. LG엔솔이 조정을 받아라 그거 아니라니까. 자연스럽게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80조, LG엔솔 시가총액을 넘겨도 이상할 거 전혀 없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의 그 시가총액을 넘겨도 전혀 이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3, 4위까지 올라오면 뭐 더 땡큐하고, 뭐 그 정도 범위가 아니더라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가총액 비중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삼성전자가 22%,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7.8%, 둘이 합쳐서 30%입니다. 30%. 그리고 현대차, 기아 둘이 합쳐서 5%. 그러니까 35%가 네 종목이 35%인 거예요. 그 네 종목 35%에 이제 오늘 꼬리 달렸지만은 금융지주사 비중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금융지주사. 고금리 시대의 금융지주사의 슈팅은 당연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묶어놓으면, 금융지주사 묶어놓으면 거기도 이제 5% 이상이죠.
어찌됐든 그 삼성전자의 주간 단위의 캔들 크기가 10%씩 나와요. 주간 단위에. 그 정도의 추가적인 수급 범위가 지금 아주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 단위의 10%의 흐름,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하루에 하이닉스도 10%씩의 슈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의 주간 단위의 슈팅 대략적으로 10% 수준까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10% 움직이고 현대차, 기아가 10%, 현대차 11%까지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간 단위 20% 넘는 이런 변동률까지도 현대차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결론은 이러한 흐름 부분들을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4개 종목에서 주간 단위에 10%만 나와도 주간도 필요 없어. 2주에 10%만 나와도.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위치냐 했을 때 지금 현대차 신고가 다시 내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실적이잖아요. 거기다가 하이닉스 놓고 보실 때에도 뭐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오늘 장중 기준에 이제 쭉 미끄러져서 고점 대비해서 6%뭐 그 이상 밀려 내려왔었는데 8%까지였나요? 근데 돌려놓음으로써 이제 지금 3% 미만으로 줄여놨단 말이에요. 굉장히 센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급 보시면 저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 흐름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86,000원을. 여기서 10% 9만 원까지 가는 거, 뭐 여기서 10% 나온 거랑 똑같아. 손바뀜 수급 다 감안하면 지금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이제 실적. 그러면서 이제 거래 터지면서 슈팅. 금요일 날 거래 좀 터지면서 슈팅 나와주기를. 컨센서스 무지하게 강력하게 되돌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래 결론은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이제 이들의 흐름에서 슈팅만 나오면 그 10%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시장 지수가 2,794예요. 그러면 이제 10% 나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10% 나오면 그러면 시장 지수는 3,000포인트를 넘긴다는 거예요. 시장 지수는 3,000포인트를 넘긴다. 그래서 졸지 말고 포트폴리오 좀 올려주라니까. 녹화 오늘 일찍 끝난다 했잖아. 그거 보고 나머지 전략 부분들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거 저도 문제예요. 이제는 다른 거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른 얘기 한마디 해버리면은 방금 얘기한 걸 다 까먹어버려. 심각하네. 두 가지를 못해. 뭐 얘기했죠? 3,000포인트 넘긴다. 그거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유입되어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에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유입되어 있음으로써 요 수급 범위들 요것도 장중에 다 올려드렸어요. 저 수급 범위들. 그러니까 지금 원고 오늘 내용 많아요. 작업하시면 다 못하시니까 야간 근무자한테도 이거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먼저 두고, 만약에 이거는 낮에 잘라놨으니까 최악의 경우는 요거는 그냥 낮에 잘라놓은 어제 거까지로 해서 싸워도 상관이 없단 말이지. 다른 쪽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자르는 거는 뭐 야간 근무자한테 얘기를 하든 해서 다 자를 수 있도록 기준을 잡고. 그래서 요 수급 범위가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 그 외국인 수급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뭐 현대차는 기간 수급까지. 그렇게 해서 뭐 12% 이상의 매집,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8% 수준의 현대차의 매집, 또 KB금융 쪽의 매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수 견인의 역할 부분을 충분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력주에서 조금만 더 편안해지면, 지금도 편안하고 수익도 뭐 월등하지만 심리적으로 제가 위축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특히 메타방 기준에서의 방송 이렇게 하셨는데 15시 49분 방금 기준이시죠?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메타방 쪽의 방송이 지금, 메타방 쪽 방송 나오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계좌 포트폴리오가 이제 나쁘지 않아요. 지금 좀 올라와 줘야 될 거 아니야. 좀 빨리 작업해갖고 올려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어찌됐든 계좌 포트폴리오 손익 범위가 이제 나쁘지 않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5월 말 종가 기준으로 해도 지금 오늘 이제 돌려놓은 폭이 있기 때문에 13%, 14% 정도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13%대.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점에서 놓고 보면은 조금만 차분해져도 검색기에 뜬 종목군들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진짜 월등하게 강할 것이냐, 강하냐라고 했을 때 무지하게 강한 장이에요. 그리고 강할 수 있고 이미 스타트가 돼 있고 슈팅이 나와서 정점이 아니라 이제 기준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 지수 차트에서 오늘은 거래대금까지 넣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이제 뭐 검색기 쪽에 우리 이 기준에서는 뭐 HLB나 2차 전지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현대차, HD, 현대일렉트릭, 이스페타시스, 재룡전기 뭐 이 5종목도 오늘 변동성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포착되고 나서 5.64% 17%까지 올라왔죠. 이거 매도 신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요것도 나중에 다른 종목 자르면서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만약에 나오면은 매도 신호 나온 것까지 캡처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HLB 진입 이후에 8%대 수익 범위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까지. 그럼 상한가까지도 이것도 한 장 더 잘라야 되겠죠. 얘는 뭐 상한가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제가 올려드렸었잖아요. 장중에. 그 기준에서 이제 뭐 공부, 교육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것도 중요해요. 요것도 2분기 이후에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2분기 이후에 현대차, 기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기준 LG이노텍, 이스페타시스, HL 만도, 테코잉. 테코잉 우리가 갖고 있지 않죠. 테코잉 오늘 이제 또 10%대까지 움직였고 재룡전기, 리가켄바이오, 대주전자재료, BH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오늘 뭐 HLB 상한가 3천당 제약 VI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중간에 제가 뭐 차트를 나중에 올려드렸네. 나중에 올려드린 거 보시면 HLB도 이제 상한가까지 해서 다 올려드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색기에서 이제 차분히 활용하시면 돼요. 뭐 진입 이후에 뭐 수익 범위 3천당 제약 8%까지. 얼마나 행복해. 이거 HLB 요거죠. 저점 대비해서 돌려서 67,500원. 또 진입 신호 나온 기준에서 69,000원. 그렇게 돼 있고 일본 기준에 저러한 거래가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슈팅이 나온다면은 검색기에도 뜨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스타트가 돼서 거래가 터져준다면 우리도 따라붙을 수 있다. 우리도 오늘 뭐 들어가 봐야 뭐 예를 들어 7만 원 수준이라고 했을 때 6만 원대 후반 7만 원. 그럼 그 수준에서부터 앞으로 더 간다. 뭐 고점까지 날아간다. 뭐 FTA 승인 된다는데 뭐 회사를 믿어야지. 그렇게 된다면 거래가 터져서 움직이겠죠. 거래 없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시면 이제 거래가 정점을 찍고 내려와 있는 그 위치의 흐름. 신고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저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잖아요. 거래는 꼬리 달리고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둔화되고 그 이후에 거래를 완전히 둔화돼 있죠. 결론은 이제 거래가 없으면 우리는 관망. 그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하한가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2번의 하한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잖아요. 그죠? 하한가 2번 형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버거우신 상태. 그러니까 정확하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할 때는 차익 실현을 정확하게 해주고 또 손절할 때에도 나를 두고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상한가 시가총액 10조까지 끌어올리면서 상한가가 나왔다. 나를 두고 그래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 이후에 포트의 81% 그리고 2월 이후에 포트 52% 그리고 이제 6월 포트가 13.8로 다시 확대됐고 그리고 이제 손실폭이 시장 약보합일 때 이제 우리는 2.19%의 손실인데 지금 뭐
최근 동안에 이제 KB금융이나 7월달 들어서 KB금융이나 재룡전기나 현대글로비스 수익 범위 감안하면은 뭐 전체 계좌 수익 범위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심리적인 면만 하여간에 좀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그 시황 부분에서의 마지막 부분은 저도 시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저거 한번 봅시다. 장중에는 지금 종목이 굉장히 좀 하락 종목이 많고 상승 종목은 제한적이었는데, 마지막에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의 보합 이렇게 돌리면서 종목군들이 일부는 좀 돌려줬을 거예요. 6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이었는데 조금 돌려놨는데 이 정도는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돌렸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상승 종목이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거를 좀 가져갈게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이거를 잘라드릴 테니까 두 개로 그냥 붙여주세요. 두 개를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쪽에 이렇게 아래 위로 붙이시면 되겠죠. 코스피 쪽에 이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대형주, 중형주, 수용주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24년 07월 03일 15시 16시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하락 종목이 지금 2배 정도 되는 거,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271개에 589개니까. 그리고 그 코스닥 쪽도 체감 온도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나쁠 수밖에 없는 게, 그 체감 온도 나쁜 거는 이제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요즘에 변동이 있어서 이제 뭐 들여다보신 분들 계셨겠지만, 우리는 HLB 10만 원대 정리, 하한가 2번 맞고 나서 되돌릴 때 4만 원대 후반 편입, 그리고 6만 원대 정리,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물량은 손절, 좀 손절이 좀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손절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테오젠 부분의 6월달 들어서의 슈팅, 그 알테오젠의 슈팅 범위를 잘 잡아내서 잘 수익을 냈어요. 주력주까지 넣지는 않았지만은 뭐 주력주의 6종목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항상 얻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알테오젠 수익까지 잘 잡아낸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3천당 제약이다, 그 3천당 제약 대박 내셨죠 하는 친구들 보면 저는 조금 이 친구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줬을까? 근데 내용을 보면 3천당 제약 끝내주자 하고 회사에서 뿌려놓는 보도 자료들을 읽어주는 수준. 뭐 증권사의 보고서가 뭐 아주 깊이 있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그런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뚜렷한 펀더멘털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그리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뭐 우리 오늘 포착돼서 뭐 8%나 포착 이후에 8%나 수익이 났으니까 한번 3천당 제약을 보신다면 얘도 상황에 따라서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갈 건 뭐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기존의 HLB나 우리 그 알테오젠을 설명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윤정두가 그런 꼬맹이들처럼 거짓말쟁이 뻥쟁이 될 수는 없잖아. 주가 올랐다고 와 대박 나셨죠? 이건 안 되잖아. 검색엔 떴지. 예? 거래대금이 수반대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게 됐을 때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이런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심리, 모멘텀, 어떤 이슈, HLB처럼의 이슈, 그리고 수급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양방향의 그 쌍끌이면 더더욱 좋은데 왜 끓여도 상관없다. 누적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또 누적적인 모습이 형성돼 줘야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거래대금 무조건 터져야 된다. 그리고 둘 다 터졌을 땐 땡큐다. 그게 이제 AI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가 수반돼 있고 매집이 들어와 있고 펀더멘털 뒷받침되고. 근데 이제 펀더멘털이 좀 애매한 상태에서의 흐름은 한미반도체 19조까지 땡긴 해에 매출이 내년 8천억 분이 안 되잖아요. 1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맥락. 그리고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미반도체는 이제 수급 범위가
외국인들 쪽에 매수가 10% 이상이 들어왔어요. 대주 지분은 58%고. 응?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거고 알테오제는 26%인가 그럴 거예요. 대주주가. 그리고 저쪽 그 HLB가 10%고 그런 종목에 외국인들 7% 들어왔다고 200% 300% 땡기면은 그거는 진짜 쓰레기들이 장난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급이 제한적인데도 거래 대금이 5천억 1조씩 계속 터져지면서 움직인다면 그러면 HLB 또 알테오전 어때? 알테오전도 5천억 1조씩 터지면서 6월 초에 다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냥 가만히 뭐 찔끔찔끔 소리 소문 없이 레간자야? 옛날? 망했잖아 레간자. 어찌됐든 대우. 그렇게 가는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누적 수급이 없죠. 그럼 거래대금이라도 터져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지금 수요일인데 이 정도 터져 있기 때문에 최근 내 거래대금은 넘긴 거죠. 그럼 얘는 볼 수 있는 게 이 거래대금 기준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만 거야. 묻지 마. 묻지 말라고. 거래 터지면 그냥 거래 터지는 거 묻지 말고 그냥 따라 붙었다가 에이 꺾이면 뭐 속단 편으로 재수 없으면 손절이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저고점 18만 7,600원에서 장중에 5% 이상 밀렸잖아요. 이거 손절해야 돼 안 해야 돼? 혹은 차익 실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거 속단편 미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박 나셨죠? 내가 고점 뚫는다 했죠? 그게 뭔 소리야? 이런 케이스가 된다고. 여기서도 또 한 가지의 기준이 뭐야? 아이 뭐 갖고 있었으면 대박 날 거. 1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내려오는데 얘를 왜 갖고 있냐고. 15만 원에서 9만 원, 9만 5천 원. 얘를 왜 갖고 있냐고. 참 피곤해지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엔 거래 대금이 없어요. 없는데 지들은 또 매집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뭐 지금 다시금 뭐 이런 어마어마한 슈팅을 날리고 있고 거래대금 터져 있고 시가총액 4조고 뭐 이렇게 되면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시가총액까지 땡겨놨는데 요 거래만 유지되면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얘는 뭐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 아이 뭐 멋들어지는 흐름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는 목표 주가 밑도 끝도 없지 않죠. 교육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상승 때 확인형이 떴습니다. 갭이 발생돼 있습니다. 얘를 꼭 원한다면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월봉 기준의 월초인데 이미 지난달에 3분의 1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땡큐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 삼천당제약 쪽은 진짜 말 그대로 얘는 말 그대로 그냥 뭐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를. 그냥 얘는 뭐 대박이죠. 슈팅 잘 나왔죠. 뭐라 그래야 돼 얘를. 얘 왜 사야 되는데? 피곤해. 이거 예를 한번 들어드리려다가 그러니까 보통들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 검색계 떴고 대박이시죠라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나쁘꾸러서 이걸 뭔 마케팅을 할 수 있냐? 나쁘꾸러서. 증권사 컨센서스도 안 나오는 애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방송 나오는 애들은 이게 끝내주는 업체고 뭐가 그럼 지들은 어떻게 알았겠어? 보도자료 나온 거 보고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검증도 안 된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들만 죽으면 되는데 자칫 잘못됐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4조짜리인데 사실상 이래요 매출. 그래서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결론은 다시금 말씀드렸을 때 결론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안 됐을 때 정확히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고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볼린저 밴드 상단에 놓여있어요. 그거는 그냥 전자레인지 옥수수 돌려하고 팝콘 만드는 그것뿐이 안 되는 거고 그 원리 기준을 좀 그래도 아셔야 되는데 잘못 돌려갖고 건전지도 돌려도 되는지 알고 건전지 넣고 돌렸다가 폭발해가지고 화상 입지 말고 결론은 이제 그 모멘텀 부분이 1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급은 9. 시장에서 모멘텀을 3이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모멘텀 1에 수급이 3. 그 수급 범위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유입되느냐. 그게 안 들어온다고 해서 못 움직이진 않는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안 들어오고도 슈팅이 나왔어요. 그 슈팅 범위는 누가? 메이저들이 역시 슈팅을 잡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거래 대금이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전체 거래량 400만 주에서 결국은 프로그램에서 매수 매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LB도 그렇고 알테오전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순매수로만 놓고 보지 마시고 그냥 매수 이렇게 놓고 보시면 대부분의 거래에 있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위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거래 기준이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의 기준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고빈도 거래, 매수 매도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해석을 해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그 6월 중순 이후에 이러한 슈팅, 그러니까 5월 말부터 해서죠. 알테오전 날아갈 때 이제 5월 말부터 해서 다시 슈팅이 나왔었고 또 조정이 좀 일부 있다가 다시 슈팅이 나오고 뭐 이런 그 흐름이었는데 결론은 누가 샀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확인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수급 범위는 없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터지는 기준에서만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편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 실리고 양봉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기준 잡아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합니다. 수급은 수급된 편으로 개뿔이나 없습니다.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거래 대금의 기준만 볼 수 있습니다. 뭐 소나 모멘텀 차트 끝내준다 해봐야 자칫 잘못하면은 낭패를 보니까 위험고지까지 해서 3천당 제약의 지금 요 기준을 설정 잡아드릴 테니까 3천당 제약의 그 검색기 포착된 내용이 아마 좀 있을 텐데 한번 날짜별로 거래 터진 날짜 기준에 검색기 있는지만 좀 확인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 여기까지 뭐 설정 범위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략 7만 원에서 14만 원대, 15만 원 수준, 8만 원, 22만 원, 23만 원까지도 짧게 본다면 요 정도 위치까지, 그러니까 10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14만 원대 후반 4만 원이니까 19만 원대까지인데 이미 이제 그 자리는 다 올라선 거고요. 수급 꼬여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런 기준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저런 기준에서는 뭐 들여다볼 수 있죠. 그전에 거래 수반하고 수급 일부 들어오면서. 근데 그 다음 흐름에서는 이제 좀 불편한 거래 대금은 실려 있는데 수급은 꼬여 있는.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뭐 캔들 기준이라든가 갭상승 나온 이후에 힘의 기준이라든가 거래가 저게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기준. 그렇게 해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월이나 4월 달에 검색기 뜬 게 있을 텐데 찾기가 힘들면은 우리 그 수급 캡처할 때 보면 날짜별로 등락률 나오잖아요. 등락률이 센 날짜 들어가 보면 검색기에 다 떠 있을 거예요. 15% 18% 올라온 날 3천당 제약은 무조건 검색기에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기존에도 이제 뭐 슈팅이 나왔을 때 검색기 보면 떴었겠지만 오늘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좀 뭐로 표현했어요? 지저분하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률이 그냥 쭉 한 방향으로 나와주면 좋은데 그냥 그게 고점 찍고 오늘도 장 막판에 고점 찍고 한 5% 끌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그 명확하게 기준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점들을 못 잡아내시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쪽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3천당 제약 그냥 이걸로 수익률 범위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3월 기준에 3월, 4월, 5월 이번에 만약에 그 수익률 부분을 바꾼다면은 검색기 뜬 거 기준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려우면 그냥 시간 걸려 찾지만 내가 찾을 테니까 나중에.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시황 부분을 원래 그 설정해서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작년 그 여름 거를 제가 좀 이따 시간 되면은 작년 여름 거를 끄집어내서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기준의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월등했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포스코 피처엠하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뭐 이런 쪽에 거래소 시장에 이제 형성돼 있던 쪽 기준에서의 흐름들,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시장의 흐름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저때 유가증권 시장보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18조까지 터졌습니다. 1거래가 18조까지. 그리고 이제 그 앞부분의 거래대금을 사실상 넘기고 나서 이제 고점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고점 형성하고 이제 저때는 꼬리를 달았던 부분이라서 그죠? 그래서 요 기준의 고점 넘길 때 또 항상 요 기준의 고점을 넘길 때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자락에 병곡 1이라고 말씀드렸죠. 과도한 이제 거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 거래 병곡 1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부터 거래가 이제 급감을 하잖아요. 전날 슈팅 거래가 이제 주간 단위에 있었고 7월 말의 기준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쭉 미끄러진 흐름이 된 거고 지금 미묘하게 이제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가 계속 실립니다. 거래 실리는데 그 거래를 실어주는 주체가 이제 누가 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된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까지. 그 앞전의 흐름은 이제 2차 전지 쪽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컸고 저 당시에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2차 전지만 가는 더러운 장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우리는 그 2차 전지 비중을 50% 수준까지 뭐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을 기본으로 박아놓고 에코프로 그룹주, 뭐 코스모 그룹주, 뭐 금양까지도 다 매매를 했으니까. 그럼 지금의 흐름에 거래대금이 충분하게 형성이 되어 준다면 거래대금 기준에 아이고 다 주워버렸네 이 바보 윤정도 이 어쩌면 좋아 다 주워버렸어 또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이 거래대금의 기준이 주간 단위에 이제 6조 6조가 60조 주간 단위에 이제 60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10조에서 20조까지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그리고 다시금 이제 거래대금 다 그려드릴 테니까 그건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부분이 시각적으로 놓고 볼 때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도 마찬가지고 저 거래가 실려야 되는 거예요. 실려야. 거래가 실리지 않고 뭐가 되겠어요? 거래가 무조건 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저 기준에서부터 다시금 잘라서 보여드리면 일자별의 거래대금의 기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누가 실어주느냐 누가 거래대금을 실어주느냐 그 기준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쪽 맨 끝으로 갈까요? 저 당시에 그 코스닥은 18조가 터졌어요.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이 예를 들어서 2,000조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시장은 400조인데 거래 대금은 오히려 코스닥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얘 이제 많이 실릴 때 16조 수준. 그리고 거래가 이제 더 밑에 거래가 실려 있었죠. 16조 월 1 기준이다. 1. 그리고 10조 수준까지 뭐 이렇게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이 슈팅 나온 거래대금을 기준 잡을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시황 범위에서 오늘 방송에 뭐 시간이 1시간짜리라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또 녹화도 짧게 한다고 놓고 또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이 그 흐름에 있어서 뭐 주봉상의 이제 그 기준을 잘라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살아나는 기준, 그죠? 그리고 좀 눌려져 있더라도 거래가 살아나는 기준. 근데 이거는 오버슈팅인 거고. 그리고 거래가 급감을 해요. 급감한 이후에 바닥 찍고 나서 이제 거래는 일단 뭐 계속 상향돼 있는 상태에서 요 흐름이 시각적으로 볼 때에도 올라와 있는 거죠, 사실상. 지금 거래가 이제 더 터져줘야 돼. 근데 이게 누가 이끌어준 거래를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래대금 최상위에서 이탈되질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월 말 기준에 어느 정도까지 이탈이 됐냐면 7월 말 기준의 거래가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7위까지 밀렸어요. 7위까지. 근데 하이닉스가 거래대금 10 몇 위? 19위까지 밀려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그 거래에서 슈팅 나올 때 이제 변곡의 슈팅이 나온 거고요. 그 이거는 이제 너무 촘촘하니까 이제 주봉으로 아까 그 그림에서처럼 주봉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거래 대금이 계속 수반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사실은 주춤거린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고점을 넘길 때 계속 그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 대금 슈팅이 근데 그 5월 달에 보시면 요자락에서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자락에. 그죠? 저 고점을 넘기고 갈 때 그 다음에 거래가 이제 터져주면 상관없겠는데 못 터져주고 이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요. 여기는 그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됐잖아요. 어떻게? 그 앞에 거래 대금 대비해서 월등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 슈팅은 말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고점을 넘겼구나. 추세 강화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거래가 급감하면서 조정이 나온 거고 거래 급감하면서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다시 수반되면서 이제 일단은 돌리는데 그 거래가 수반되는 부분이 앞전 거래를 넘길 수 있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일부라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은 좀 애매모호한 거지. 이제 저게 무슨 그림일까? 그러니까 결론은 요자레이가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고점 슈팅.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받고 앞부분 거래를 월등하게 넘기면서 양봉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양봉이 아닌 거래 터지고 깨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병곡 1이라고 표현하는. 지금의 기준에 추이 추세대로 쭉 가죠. 여기서 맴돌고 있잖아요. 이 고점에서 저 고점에서 맴도는 기준에 거래가 어떻게 돼야 된다? 터져야 된다. 여기서 맴돌고 있는 기준에 이 거래가 무조건적으로 최소 1단위 기준에 18조 이상이 그 이상이 터져야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하루에 움직일 때 최소 5천억에서 최소 5천억에서 당연히 삼성전자는 1조 이상이죠. 1조에서 3조 사이가 삼성전자 계속 터져야 돼. 그래야만 이 추이 추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펀더멘탈 뒷받침되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봉의 기준이고 예전에 저 내용을 작년에 2차전지 랠리 때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 것도 이제 잘라서 올려드릴 건데 작년의 기준에서도 코스닥 시장이 18조까지 거래대금 나옵니다. 20조, 20조까지 1.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 막 터지고 그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이제 거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잠시만요. 요런 내용들도 이제 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제 교육받고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코스닥 쪽도 이제 땡겨서 놓고 보고 우리 이 찾아오시는 방법 여기다 띄워놓고 대처를 할게요. 그래서 저거 시황 마무리 짓고 수급은 이제 빠르게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 아 이게 위에서 안 그려지겠구나. 어차피 없어진다. 자, 그래서 코스닥 쪽도 이제 23년 1월부터 쭉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거래가 터져 있어요. 많이 터질 때가 20조 수준까지 18조였네. 18조, 16조, 18조. 그리고 유자락에서의 가파른 20조가 채 안 됐었군요. 18조 원대 이렇게 그렇게 돼 있었고 어쨌든 그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의 5분의 1 토막짜리가 5분의 1뿐이 안 되는 쪽의 거래대금이 이 정도 터져주다 보니까 좀 이따 이제 주봉에서 한번 볼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래가 실리다 보니까 이제 이 흐름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기준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저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수급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얘는 좀 더 깔끔하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거래가 상향이 됐죠.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되지 않은 상태의 조정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슈팅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거는 뭐 대박이다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3월 23일 날 40만 원에서 50만 원 찍을 때
그러니까 1월 말에 에코프로의 종가는 저점이 1월 말 저점이 11만 9천 원이었어요. 11만 9천 원짜리가 11만 9천 원인데 시가총액은요 2조 7천억짜리가 2,345만 주였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2조 7천억짜리가 그게 3월 23일에 50만 원이면은 12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2조 7천억짜리 12조.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야. 미친 듯이 터진 거야. 그때는 뭐 완전히 윤종도 날아다닐 때지. 어? 저 당시 기준에. 방안의 분위기가 완전한 축제 분위기고 뭐 검색해 뜨는 종목군들 전부 다 뭐 2차 전지 위주로 뜨고 그냥 뭐 무조건적인 슈팅이고 딱 보시면 그냥 그대로 거래대금 터지고 고점 넘길 때에도 거래대금 터지면서 계속 넘기는 요 위치가 거래가 터졌어 안 터졌어? 더 터져 있죠. 앞전 그 거래대금 대비해서. 근데 저고점을 넘기는데 거래가 형성된 이후에 다시금 요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돼야 되잖아요. 앞부분 거래를 넘기는 걸 수반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앞부분의 거래를 넘기는. 근데 제한적으로 거래가 슈팅 나온단 말이에요. 요 고점을 넘길 때 그 이상의 거래 터져야 되는데 그러더니 거래가 터지고 음봉으로 꺾여져요. 거래 터지고 그리고 일시적인 변곡 이래 거래가 터지고 그래 얘는 끝났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 뭐 더 이상 볼 일이 뭐 있냐는 거예요. 거래가 안 터지고 고점을 넘긴 상태에서 거래가 둔화되죠. 급격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맴돌 때 역V자형은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역V자형은 없습니다라고. 거래가 이제 여기까지 찍은 거래가 이제 급감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급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저도 긴가민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에코프로 방금 말씀드렸죠. 2조 7천억짜리 3월 23일 날 2차 전지 전체가 똑같았어요. 에코프로 9% 올라왔다 마이너스 10%를 밀려요. 순식간에. 그리고 나서 보합으로 끝납니다. 그게 4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 찍을 때가 40만 원이에요. 고점 찍을 때가 50만 원. 그러니까 딱 50만 원, 4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 초반, 50만 원 채 안 되는 흐름. 근데 40만 원까지 밀렸던 주가가 에코프로 기준에 요자락에서 어떻게 되냐면 얼마까지 올라와요? 82만 원. 82만 원. 아, 요자락 죄송합니다. 요자락. 그러니까 3월 23일은 여기일 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얼마? 82만 원. 40만 원짜리 더블 난 거예요. 거래일수로 11거래일 만에. 11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면 근데 이 앞전 요고점을 넘길 때 대비해서 요고점을 넘길 때 대비해서 거래 터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그죠? 그리고 양봉으로 추세가 강화됐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82만 원 찍고 50만 원이 깨져 내려올 때 여기서는 아 이거는 좀 아닌데 끝났다. 농담이 아니라 2차 전지 끝났다라고 표현했잖아. 끝났다. 대신에 거래를 수반하고 돌릴 수 있으니 우리는 포스코 그룹주 그러니까 IRA는 악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저는 IRA 악재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애들이 자꾸 그걸 호재라고 표현하는 거지. 악재. 네? 악재. 그래서 일단은 아이고 제가 엉뚱한 데다 저기를 올려놓구나 차트를. 그러니까 만약에 차트를 제가 엉뚱하게 그 결제창에다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컨텐츠방에다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린 거 컨텐츠방에 이제 그러니까 어느 방에다 올리려고 했는지 몰라가지고 잘못 올리면은 채팅창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옮겨주셔야지. 보신 분께서 우리만 보는 건가? 어찌됐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 기준에서 에코프로는 이제 좀 안 보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50만 원 이탈되고 돌릴 때 거래가 수반되면 보겠다 했는데 거래가 별로 안 터졌어요. 그리고 80만 원 넘길 때 거래 일시적으로 터졌죠. 80만 원 넘길 때, 재차 넘길 때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를 보는 이유는 IRA는 악재다. 자꾸 왜 호재라고 뻥을 치느냐. 아니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산 원재재를 갖다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산을 못 쓰게 해버리면 다 죽으란 얘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금양 같은 애들이 뻥치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주식하는 분들 우습게 알고
700억짜리 구라쳐서 12조 만들어버리고 그 자금이 누가 들어갔냐 이거야. 그러니까 안 잡힐 만한 자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런 장난질을 금양이든 HLB든 알테오젠이든 하는 거죠. 하여간의 결론은 이 폐배터리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로 말 같지도 않은 IRA를 호재로 이제 뭐 전체 분위기를 둔갑시켜 놓은 거고, 진짜 그렇게 해서 슈팅이 계속 나올 것 같으면은 포스코 그룹주들은 그나마 명분이 있다. 중국산을 못 쓰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중국산 못 썼을 때 가장 유리한 쪽은 어디니? 라고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자원외교한답시고 장난질을 해서 다 사법 처리를 받았죠. 그 사법 처리 받고 나서 이제 다 일단락 된 건데, 일단 그때 광산 투자해 놓은 게 어마어마한 뭐 대박을 안겨줬다의 개념보다는 그게 있으니 그나마 2차 전지를 꼭 진행을 한다면 포스코 그룹주를 보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쪽을 본 거죠. DX까지. 그래서 저고점을 찍었을 때 7월 26일 날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26일 날 터졌어요. 24일 날도. 근데 3일 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만 1,000원에서부터 3거래일 만에 9만 6,700원까지 가죠. 근데 문제는 걔가 시가총액이 작은 애면 괜찮은데 1억 7,500만 주짜리 5만 1,000원이면은 8조가 넘는 애. 8조가 넘는 애를 17조, 17조 수준까지 땡긴 거야. 그러니까 거의 더블을 난 거야, 더블. 야, 이거는 엄청난 오버슈팅이지. 3일 만에 저는 못 본 것 같아. 시가총액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시가총액 8조짜리를 3일 만에 16조 만든, 그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 이제 그 신라젠 때 시가총액 7조짜리를 상한가 만들고 그 다음날 15% 추가적으로 들어 올려서 15만 원까지 땡겼단 말이에요. 7천만 주짜리야.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7조죠. 7조짜리를 하루 상한가 그 다음날 15% 그렇게 해서 15만 원 찍으면서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려. 7조를 10조까지 이틀 하루 상한가 그 다음날. 그리고 거기서 꼬리 달리고 걔는 만 원까지 속담대로 죽은 거야. 끝난 거야. 근데 와,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에코프로 4조, 에코프로 BM 5조, 포스코 홀딩스가 8조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배터리에서 정신 나가는 에코프로 800만 원 간다 그러고 800만 원이면 시가총액이 200조가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거기다 이창환이 헛소리 하고 있지. 선대인이는 선행매매 해가지고 검찰 조사 압수수색 받았지. 지금까지도 그 걔네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 말장난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려면 완벽하게 분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 항상 그래서 아까 HLB 보셨지만은 거래 없을 때 결국은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오는 거고, 이런 기준에서 주가가 거래가 없으면서 없게 되면서 주가가 밀린 거지, 거래 빵빵 터지면서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가증권 시장보다의 흐름이 제한적이죠, 지금. 거래는 수반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왜 얘만 못 가요? 죽겠어요. 막 외국인 너무 팔아.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이제 매수가 들어왔던 쪽이 혹시 있었다면은 그런 쪽에 이제 흐름에 물량, 적은 물량 가지고도 거품이 껴있던 쪽은 그냥 뭐 흉흉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요 위치에 거래대금이 앞전에 거래대금들을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기고 고점 돌파가 나오니까 여기는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라도 거래 터져줘야 되는데 안 나오죠. 거래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뭐 3중 바닥이니까 이거 돌리면 돼. 정신 나간 애들이지. 뭐 소설 쓰고 있나? 파생 상품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런 걸로 한 번씩 기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파생 상품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수 뭐 1포인트, 2포인트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놓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얘도 그냥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어떻게 된다? 터져야지, 이렇게. 저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무슨 2차 전지의 슈팅을 바래. 그러면 잘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배터리든 뭐 선대인이든 뭐 이창환이든 뭐 이창훈 환, 걔네들이 거래대금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냥 지들 머릿속에도 없는 회사에서 구라쳐가지고 내놓은 그런 증권사 보고서도 아니고
그런 거 갖다가 지들이 공부해서 하는 것처럼 헛소리하고 금양 애들 거짓말하는 거 그대로 돈 받아먹고 받아서 뿌리고. 어? 박순혁의 역할이 그거였잖아요. 걔가 무슨 주식을 알아. 어? 그렇게 해서 금양에서 만들어 놓은 찌라시를 방송 나가서 지가 뿌리고 돈 내고 방송 나가서 뿌리고 그러고 나서 700억짜리 12조 만들 동안에 주가 조작에 가담이 돼 있는 거죠. 그 주가 조작이라고 표현해서 소송 걸릴지 모르는데 원체 뭐 재방송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 근데 그런 자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걸리는 거지. 하여간에 뭐 그런 얘기 다 떠나서 결론은 우리가 그 수익을 못 내고 얘기를 한다면은 배 아파서 시기하는 거고 무조건 이런 종목은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저 수익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흐름에서처럼 후행성이 아니라 지금 진행형입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한 해석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은 일봉만 자르고 내일 기준에 주봉 자를게요. 왜냐하면 한 방에 다 하면 힘들어. 저도 이제 그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주봉은 이제 그림까지는 안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유가증권 시장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몰라 또 하다 보면은 또 이래 저래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일단 올려놔 드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제 시각적으로 완전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의 이제 그 거래 대금이 더 형성이 되면서 18조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규모가 월등히 더 큰데 16조 수준이었잖아요. 그죠? 16조. 그것도 고점의 기준일 때. 그 시가총액은 코스닥이 5분의 1 수준인데 거래 대금은 거기가 오히려 18조까지 더 형성이 되면서요. 그럼 대단한 거였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저 내용은 원래 시황에서 장 어려울 때 많이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거래 대금이 가장 적을 때가 이때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요. 이 주봉이거든요. 2020년 1월 2일 날 그 일본 기준의 거래 대금이 얼마였냐면 5조가 안 나왔어요. 5조가 안 나왔습니다. 5조. 근데 그 거래 대금이 21년도의 기준에 11조 44조 4천억. 이해되세요? 5조가 안 나오던 4조 원대 거래 대금이 그게 마지막 5조 미만이거든요. 2020년 1월 2일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 그 어마어마한 슈팅을 바탕으로 해서 44조 4천억까지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거래대금 높이면서 고점을 높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저 정점에서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장은 역부입장은 안 나온다 그랬죠, 역부입장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름아름 계속 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23년도의 기준에서부터잖아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주간 단위에 60조, 또 50조, 이렇게 이제 실리면서의 흐름이 된 건데, 일단 거래대금이 이제 실리면서 슈팅이 나온 거죠, 다. 요자락의 고점을 넘기는 기준에, 요자락의 고점을 넘기는 기준에 어떻게 돼요? 저자락의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 됐어, 안 됐어? 결국은 또 그린다. 안 그린다고 했는데 케빈 선생님은 그려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 그죠? 이 고점을 넘기면서 거래 대금의 고점을 넘기면서 여기까지 고점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고점의 형성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실리지 않는 흐름에서 거래 실리지 않았잖아. 근데 고점을 넘겼어.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될 위치로. 그러니까 거래가 안 실리고 들어올린 상태에서 다시금 요자락에서라도 이제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작년 7월의 기준이 되죠. 거래가 터지지 않는 흐름 속에, 그러니까 거래가 터진 흐름 속에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저게 이제 정점으로 형성되는 그런 기준점들을 다 이해하시고 들여다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가 앞전 그 정점의 거래보다도 계속 깨져 내려와 있었죠, 사실상. 그리고 슬쩍 거래가 이제 다시 실린 부분의 기준이 여기서부터.
계속 실리네. 그러면 요고점을 넘길 때 기준, 요고점을 넘길 때 기준 거래 실리는지 그거만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어? 그죠? 그럼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서 거래 실렸어 안 실렸어? 실렸잖아. 요 고점을 앞전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에서 여기서부터의 흐름에 여기가 거래가 밋밋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흐름에 다시금 고점을 제대로 양봉으로 넘길 때 거래가 실리면서 넘겨야 안 넘기죠. 지금의 기준에 거래가 실려야 돼 안 실려야 돼? 거래가 실려야 돼요. 실려야 됩니다. 무조건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실려줄 때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3,300 다시 넘기라는 거잖아요. 실려야 돼. 그럼 누가 실려야 돼요?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거래가 실리는데 말 그대로 시가총액 뭐 1조짜리가 뺑뺑이 돌려서 거래대금 실리면 대주주한테 지분 빌려다가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전자가 3조씩, 하이닉스가 2조씩, 현대차가 1조씩 이런 거래가 빰빰빰 터지면서 HD현대일렉도 5천억이 아니라 이제는 1조씩. 왜 시가총액 12조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조씩. 그렇게 터트리면서 움직여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이는 그 기준이 된다. 그래야만 시장이 랠리의 기준을 계속 잡아갈 수 있다. 이번 주에 지금 이제 현재 위치에서도 거래가 둔화돼 있어요. 둔화돼 있는 상태의 흐름이야. 그럼 여기는 뭐해? 중립범에 지금. 이걸 넘길 때 거래 터져야 돼. 그럼 누가 터트려야 돼? 방금 얘기했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럼 터질 수 있겠냐? 지금 글로벌 시장의 저 슈팅 랠리에서도 좀 눌려져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가 됩니까? 결론은 삼성전자 5일 뭐 실적 발표 나고 제가 볼 땐 그때 슈팅이 상당폭 나올 수 있으리라 해석을 해요, 솔직히.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설정 범위에서 이제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고. 그러니까 저는 거래가 실린다라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다는 거죠. 거래가 실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옳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이 종목군들의 이제 전체적인 거래 수급. 종목도 똑같이 거래가 저렇게 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HLB, 뭐 알테오젠, 또 우리 주력주 다 한번 놓고 봐보세요. 어떻게 형성돼 있나? 다 거래 실려 있지. 하다못해 삼천당 제약도 또 HLB도 좀 이따 이제 수급 보겠습니다만 그들의 흐름이 일단 결론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손바뀜은 들어왔으니까 슈팅은 순매수가 없을 뿐이지 결국은 이제 저 슈팅이 나올 때는 무조건 메이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위주에서 장난질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붙어서 국내 기관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고 뭐 10조를 향해서 가고 이런 종목을 개인들끼리 흥분해가지고 뭐 들어올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건 100%다 끌려가. 100%다 주가 조작으로. 나름 이제 뭐 선진 기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흐름에서 이제 설정이 잡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케빈 쿵야 선생님 또 그래 뭐 이렇게 좀 듣고 계시는 거 아니야 지금? 윤정도는 이렇게 목이 아프게 떠들고 있는데 요즘에는 스타벅스 커피도 안 올려주시고 속상하네. 그래 코스닥도 이제 마저 들여다 보시면은 코스닥의 기준도 거래대금이 월등해요. 이 나머지 그림은 제가 지금 방송국에서 오늘 마저 화면에서 그리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들으신 것만큼 여기서 해석해 보시면 되잖아요. 거래가 터질 때 추세가 강화됐구나. 거래가 없을 때 그냥 뭐 무너지는구나. 거래가 있었을 때 기준에 2차 전지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있었구나. 걔네가 그러면은 지금의 기준에 지금의 거래대금 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 못 가져간다. 2차 전지 할아버지가 오셔도 못 가져간다. 테슬라가 뭐 아무리 반등 나와봐야 걔 시가총액이 다시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되도 않는 반등을 가지고 엄청난 뭔가 있는 것처럼 주가 빠질 때는 테슬라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랬다가 테슬라 올라오니까 테슬라 덕분에 근데 테슬라가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쪽은 신고가를 노리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뭐 신고가야? 아니야. 고점 대비 아직도 50% 가까이 빠져 있어요. 정확히
에코프로 걔네들이 뭔데 얘보다 더 올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배. 어?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자락에 슈팅 아니에요. 마지막 자락에. 어? 선거 끝나고 나서 자금을 푼다. 그 유동성 마지막. 인플레이션 뭐 어마어마해졌을 때 그 흐름이잖아. 저기서부터 72%까지 밀렸다가 그리고 요 정도 반등 나오는데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땡겨놨잖아. 배터리 3사도 아니고 말같지도 않은 애들을. 그래놓고 그 거품이 빠져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돌려봐야 최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애를, 응? 그럼 얘가 이만큼 올라왔다고 에코프로가 여기를 돌파할 수 있겠나?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단타 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이럴 때는 뭐 속단편은 미친 듯이 그냥 매수 기준을 잡는 거고. 얘는 이제 거래량을 안 보는 이유가 순매수로 놓고 봐야지 20배 언론에 거래가 둔화되고 올라가서 매집돼서 올라가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거래대금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거래대금도 안 보여줘 또. NH가 돈이 없어서 이제 데이터를 안 갖고.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저 거래대금 보시면 거래대금 터지고 올라간 거고 거래대금 급감하면서 밀린 거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너무 많은 그 시간을 잡아먹어 버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제 뭐 실질적인 내용의 그 시황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금 코스닥은 제한적이에요 사실. 근데 유가증권 시장은 거래를 수반하고 슈팅을 주고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진 상태죠. 지금 주춤거리는 거는 이제 금요일 기준에 삼성전자의 변동성의 확장. 여기서 슈팅 나오면 바로 3천인 거야. 뭐 2,800이 목표네. 파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촘촘하게. 근데 아니 퍼센테이지로 3천 해봐야 몇 퍼센트냐고. 몇 퍼센트 돼도 않잖아요.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데 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차분차분 이제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 어찌 됐든 현재 기준에서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계속 시장의 지수 주가 및 주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눈에 그렇게 튀지도 않아요. 지수가 그렇게 월등히 올라온 것도 아니잖아요. 종목별로는 충분하게 이제 우리는 수익 범위를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좀 엄살을 부려서 그런 거지 실질 오늘 이제 그 올려드린 오늘까지 포트폴리오 보시면 먼 거리도 아니야. 그냥 6월 5월 말 종가 대비 가장 중요한 게 이거로 그랬잖아요. 5월 말 종가 대비해서 어느 누가 삼성전자를 이 가격에 25%를 어느 누가 하이닉스를 35%를 19만 원에서 어느 누가 현대차를 25만 3천 원에서 매수를 드리냐고. 저게 수익이 안 나면 유료 회원님들이 방 안에 계시겠냐고. 내가 혼자 해도 되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하셔도 되지. 어느 누가 8만 1,500원에 비중 늘려서 30만 원, 30%로 어느 누가 현대차 29만 5천 원 4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서 비중 늘려서 30%를 그리고 하이닉스 25% 이렇게 해서 85%를 채워드리냐고. 근데 이게 못 갈 것 같지만 결국은 얘네가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당장의 위치에서도 거래량 거래대금을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변동률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놓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변동률이 막 10배씩 올라와 있고 그러면은 거래 대금으로 그냥 봐야 되는데 변동성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올라온 게 아닌데 뭐 왜 안 눌러지지? 이쪽이 왜 안 눌러질까요? 뭐가 멍텅구리가 됐는데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삼성전자에서부터 쭉 봅니다. 수급 범위하고 이제 다 볼 건데 삼성전자의 기준에 이제 주봉 차트의 기준에 079 수급 뭐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가 계속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죠. 거래대금도 볼까요? 오늘 기준에 지금 점진적으로 들어올리는데 만약에 이제 거래대금이 없이 간다의 기준이 잡혔을 때 뭐로 잡아요? 거래대금이 없다. 그럼 수급이 들어왔느냐로 본다 그랬죠. 근데 거래대금이 없는 거야? 올해 들어서?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수급이 나빠? 무지하게 좋잖아. 응?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거래가 지금 실려있어 안 실려있어?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 확 실려있으니까 작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이야 진짜 하이닉스가 가는 거야?
그래놓고 하이닉스 좋다라고 떠들기는 하면서 맨 성공정 후공정 따지고 무슨 척척 박사, 뭐 전쟁 나면 전쟁 박사에서 어느 날은 환율 박사, 어느 날은 금리 박사, 어느 날은 상품 박사, 어느 날은 막 그냥 반도체 박사. 아이고. 그리고 계좌 까보면은 다 마이너스요. 왜? 실컷 하이닉스 좋다 얘기해놓고 이거 지금 사도 되나요 하면은 아 이게 지금 뭐 조정을 받으면 좀 사죠. 그래 조정 이렇게 받으면 아 이게 추세가 꺾이면 이제 뭐 그러고 또 올라가면 보셨죠? 대박 나셨죠? 거기에 맨날 속잖아요 여러분들이. 응? 하이닉스 비중을 채워주질 않잖아 아무도. 응? 사도 되나 이러면 이러고 앉아 있잖아. 채워야 된다고. 응? 채워야 됩니다. 응?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외에 한미반도체 빼고 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 간 종목이 뭐 있어요? 작년 4분기하고 올해 1, 4분기에 반짝 한번 하고 말았지. 다 고점 대비 막 20% 30% 밀려있죠. 현대차의 기준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지금 그냥 시각적으로 보실 때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대금도 그렇고 저 수급 범위도 터져 있어요 안 터져? 다 터져 있죠. 터져 있으니까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 2위였다고 이때가 하이닉스가 1위였고 수급 대비해서 저 얼마나 깨고 내려왔냐고.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솔직히 얘기하면 20% 가까이 깼거든. 근데 시장이 그렇게까지 막 속된 표현으로 막 난리가 나 있던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작년 10월에는 흉흉했지만 그래서 압축을 할 때에도 이런 애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수급 멀쩡한데 지 혼자 깨져 있잖아. 결국은 적은 수급에도 튕겨져 올라온다고. 근데 이 본격적인 시세는 결론적으로 거래가 빵빵빵 빠바바바방 터질 때의 기준에서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정도에서 그냥 가면 되는데 만약에라도 깊어져 조정이 그러면 이제 한숨 나와요. 그리고 이제 조정받을 때 다 같이 깨지면은 그냥 그래도 위안을 삼는데 오늘 같이 이제 깨지면서 결론적으로 저쪽에서는 우리 종목은 눌려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슈팅이 나오는 쪽이 만약에 발생된다. 그러면 이제 그쪽 떡이 커 보이는 거고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막. 그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그 현재 기준의 이러한 흐름 자체. 그리고 문자반은 아예 주력 종목은 빼버리고 문자를 내보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어찌됐든 그 현대차의 기준도 여기서 만약에 더 눌리더라도 만에 하나 눌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기보다는 뭐 시장 상황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윤정도 얘기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 누구 얘기도 필요 없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이제 해석이 되고 전월에 좀 감소했다는데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라고 외국 기관 매도를 합니다. 지금 매도했잖아요 외국인이. 기관도 매도하고 쌍끌이 매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식수가 2억 900만 주짜리에 40만 주 매도했다? 전체적인 추이 추세 보니까 올해만 1600만 주 이상 매수했는데 저 찔끔 저거 매도했다? 그리고 고점 대비 9% 밀렸다? 장중에? 땡큐한 거 아니야? 오히려 거꾸로? 그게 힘드시면은 그 기준에 죄송합니다. 메타방을 같이 보여드리기가 이게 두 군데를 다 보여드리면 이게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좀 죄송스럽지만은 메타방 기준에서는 그 영상 동영상 참조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차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올려드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케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 아이돌 114 선생님께서도 이제 메타방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방법을 제가 나중에 좀 찾아볼게요. 방법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메타방에서 이제 마감 방송을 전체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또 VVIP 방에 화면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VVIP 회원님들이 월등히 많으신 상태라서 그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대신 영상 올려드리고 두 군데를 같이 하려면 마우스 두 개로 이렇게 하려면은 컴퓨터 두 대를 따로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빈 꽁야 선생님께서 이제 다들 죽는다고 난리인데 우리 방은 평온하옵니다. 그게 이제 사실상 누구나가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HLB나 2차 전지 갭상승 이후에 2차 전지 갭상승하고 어제도 꼬리 달리고 운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또 HLB 23% 뜨고 나서 눌림목인데 대부분 뭐 손실 범위에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돌려놓은 흐름 아니라면은 어? 아 여기서 뭐 들어가도 괜찮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펀더멘털이 없는 애라. 그거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그 기준에서는 오늘도 시장 강세였지만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못 견디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설프게 이제 뭐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정리하고 움직였다가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보세요. 거래대금까지 이제 다 설정해서 같이 보여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떻게 돼요? 슈팅이 나오고 신고가가 나올 때 일부라도 수급이 더 들어왔고 거래가 터져져 있었죠.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제한적인데 이런 경우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 거래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 손바뀌면서 수급이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심한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 지수를 한 단계 업 시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쪽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겠다. 그리고 HD현대일렉도 아직까지 진행형의 기준입니다. 얘도. 내일 또 이제 거래 없이 또 눌리더라도 주봉 기준에 이제 이번 주는 그나마 내일하고 모레 일정 범위만 터져도 슈팅 크게 나온 때의 거래대금 이외, 그러니까 주간 단위 1조 이상의 거래대금 설정 범위는 형성이 되겠죠. 거기에 계속 수급이 들어왔잖아. 어?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까 좀 분명하게 얘기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기본적인 분석, 응? 그거는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지주사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그리고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 상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쪽이 거의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성장 국면이란 말이에요. 한미반도체, HD현대, 일렉트릭,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뭐 HLB 이런 애들 뭐 실적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으니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서 요거 영상 좀 한번 올려주세요. 요거 이제 1시간짜리 영상 있죠. 예전에 교육 영상 해드린. 그래서 저 영상 한 번씩 다 올려드리세요. 그러니까 요거만 1시간 설명드리거든요. 수급 범위만 명확하게 보자 이거예요. 근데 수급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지금 HLB나 삼천당 제약처럼 수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슈팅이 크게 나오는 거. 아니 뭐 예를 들어 0.5% 샀다고 상한가 나오면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이제 누적적인 순매수가 쌍끌이 혹은 외끌이라도 있느냐. 그게 없으면 이제 거래대금이 HLB처럼 1조씩 터지면서의 흐름이라도 형성이 돼야 돼. 삼천당 제약처럼 거래대금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는 아니잖아, 걔가. 장중에 막 3위 올라오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HD현대일렉은 거래가 그러면 다소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어때요? 속단 편으로 수급 미친 듯이 들어오잖아. 어떻게 할 거야? 5월 7일부터 들어온 수급만 해도 6%에 또. 근데 5월 7일부터 6%가 들어왔는데 39% 올랐어. 그러면 5월 7일부터 6%가 들어왔는데 저것뿐이 안 올랐다고 치면 그러면 HLB는 오늘 뭐 얼마나 들어온 거야? 5월부터만 따져 봅시다. 5월부터만. 이거 얼마 들어온 거야 이거? 이거 뭐 얼마나 들어왔겠어? 오늘 70만 주 0.5% 들어오고 0.5%의 상한가를 만들어? 응? 그 대도 않는 공시도 아니고 말장난해? 그 전에 말장난뿐이 더 돼요. 결론은 저 흐름 기준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6% 매집한 쪽은 39% 올랐고 얘는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얘는 지금부터 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누적 수급이 없으면 거래라도 계속 터져야 된다는 얘기죠. 주간 단위 거래는 터질 수 있어 이제. 또 일간 단위 거래도 지금 거래 뭐 상한가를 갖다 내일 기준에서도 최소 범위 5천억에서 1조가 터져야 돼. 5천억 터지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그렇게 변동이 크지 못해요. 오히려 밀릴 수 있고 1조가 터지는 흐름이 나와야만 그나마도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7% 정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이상 움직인다? 그건 조금 무릴 수 있죠. 프로그램 쪽에서 강력한 매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 범위의 적용 부분, 그러니까 주식수를 알아야 뭐 이 수급이 어느 정도 수급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어제 원고 보시면
현대일렉트릭의 수급 범위를 단계별로 쪼개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HD 현대일렉 21년 1월부터로 따지면 3,600만 주짜리잖아요. 그러니까 30% 이상의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30% 이상.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300% 올라와야 돼.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해서는 720만 주. 18%가 들어온 거예요. 18%가. 20%가 되네. 거의 19.94. 그리고 올해 5월 7일부터 해서 213만 주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 5.92%입니다. 5.92%에 5월 7일로 따지면은 34%뿐이 안 돼요. 5월 7일부터 따지면. 5월 7일부터 들어온 저 위치에서부터 따지면 40%. 근데 무슨 0.5% 들어오고 0.5%잖아. 농담이 아니라 얘를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이거를. 거기다가 기관들이 관여도가 오늘 많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도 인정 안 하고 정상적인 사람 인정도 안 하는 거를 저 외국인이 누구냐 했을 때 그냥 액티브 펀드인 거죠. 쟤네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선진 기법이지 뭐. 회사에서 알아서 지들이 이슈 긁어뜨려 주는데 거기서 뺑뺑이 돌려서 상한가를 만드는데 저게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얘 유통 물량 무지하게 많잖아. 예전 전환 물량 다 해먹는 거 아니야 혹시? 근데 안 건들잖아. 그 전환사채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 뒤져보면 막 이상한 사람들 높으신 분들 막 물량 다 들어가 있고 돈 다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HD 현대일렉까지 봤고요. BH 쪽의 흐름도 지금 12%의 매집입니다. 12% 매집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들어 올려놓긴 했는데 12% 매수 규모 감안했을 때 저점 대비 48% 올랐다. 고점 대비해서 12%나 밀고 있다. 실적은 얘는 저평가인 거는 검증이 돼 있고 저평가인 건 검증돼 있고 저평가니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 다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 있고 저평가잖아요. 그래서 메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BH 같은 경우에는 집중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저평가인 상태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12%의 매수에 손바뀜도 지금 무지하게 많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슈팅이 굉장히 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에 뭐 거의 30%씩 주간 단위에. 그러니까 툭 건들면은 12%가 이 공간에서 다 물량이 뺏겨진 거니까. 그리고 한쪽이 산 게 아니라 고르게 샀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정상적인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이 좋은 거는 비이성적으로 HLB처럼 뭐 야 이거 뭐야 FTA 승인 안 돼서 저만가 두 번씩만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나올 수가 없지 그거는. 왜? 한쪽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유한타에서 만약 매도를 하더라도 다른 쪽이 받아가죠.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래서 과도하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 이제 뭐 애플 쪽 제가 기대하는 거는 어차피 뭔가의 모멘텀이 하나씩 터져줘야 그걸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땡겨주니까 뭐 이왕이면 하여간에 뭐 애플 쪽의 기준에서 이슈를 좀 만들어 주기를 신고가 나오고 시가총액 1위 다시 탈환하면은 애플의 이제 실적 성장성 AI 폰 교체 수요에 대해서 확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자, LG노텍의 기준이 6%예요. 얘도 대주주가 50.83이고 외국인이 24.67입니다. 그러니까 6%의 수급이라는 게 작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6% 들어오고 47%면은 뭐 변동률이 작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오버슈팅이 나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또 매수 평균 단가 24만 원 대비. 또 BH는 12%의 매수 평균 단가가 23,000원 조금 못 미쳐요. 그리고 이제 LG노텍은 24만 원대 기준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거래가 좀 굉장히 제한적인데 거래가 제한적일 때는 어떻게 한다? 수급이 들어오느냐, 또 손바뀜이 있느냐, 그렇게 명확히. 오늘 뭐 다이아, JP모건, 골드만삭스 매도, 노무라, CLSS 매수. 그러니까 손바뀜인 거죠, 완벽하게. 개인이 5,000주 샀어요. 그래서 밀렸어요. 아니지. 기관이 4,000주 팔았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어요. 팔가지도 않은 소리지. 손바뀜에 이제 윗방향의 매수를 안 줘서 좀 짜증스러운 건데 그렇다고 벅찬 흐름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 재료 부분도 누적 수급은 월등한데 우리가 이제 들어간 게 좀 고점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 조금만 눌림에도 이제 어려운 흐름이 된 건데 일단은 여기도 가지고 가서 차익 실현으로 대처를 할게요. 그래서 되돌릴 때에 거래가 제한적인데 수급은 들어온다. 그럼 유지. 어? 시세를 다시 뿜어주는데 거래를 터트리고 뿜어준다. 그때 이제 수급이 더 들어오면 또 유지. 근데 거래 없이 고점만 뭐 좀 돌파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15만 원이 실질적인 고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이제 뭐 힘이 없이 내려오는 거는 그 강력한 수급이 없어서 그래요. 매물이 있어서 막 거기를 못 뚫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더 이상의 매수를 어, 지금 현재 바로 주지를 않았기 때문인데 슈팅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위치로. 재룡전기는 이제 어제 오늘 합산해서 이제 또 1% 정도 매수, 1%가 작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의 매수가 들어온 그 흐름인데 어제 오늘. 근데 이제 일단은 어찌됐든 매도도 빠른 편이에요. 매도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서 변동이 아래 위 출렁거림이 거래가 사실은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다 보니 또 그 거래 대금도 그렇고 시가총액도 다소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적은 물량에 슉 치고 올라오고 적은 물량에 슉 하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내동 매매하기 딱 좋은 종목이에요. 갈 것 같아서 막 따라붙고 밀리면 놀래가지고 손절하고 차분히만 대처하면 뭐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뭐 적절하게 좋은 가격이 오면은 HD 현대일렉을 기준 잡아 놓고 편입 설정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과하게 움직일 땐 차익 실현도 할 거고. 근데 지금까지는 뭐 수급 들어오고 움직였기 때문에 과하다라고는 해석은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의 경우도 손바뀜이죠. 오늘도 매수와 매수를 보시면 매도와 매수를 보시면 결론은 매수 기준에서 50만 주 거래량에 외국인과 기관이 21만 주, 그러니까 거의 40% 가까이, 거의 40% 가까이가 매매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의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고 HLB도 시가총액이 10조잖아요. 10조짜리인데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 매수 쪽 보시면은 이제 기관은 아예 관여가 사실 거의 없고 25만 주, 20%. 그러니까 10% 이상, 15% 이상의 수급이 들어와 있어야만 그래도 관여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관여도가 이제 높게 흘러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금융지주사 전체적인 부분인데 이제 KB금융을 월봉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무조건적으로 예대 마진의 증가라는 명분도 있지만 실질 예대 마진의 증가보다도 고금리 상태에서의 뭐 그러니까 고금리여서 무조건 예대 마진이 크게 증가 그런 개념보다도 재평가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고금리 시대에 이제 얘는 좀 저평가예요. 저금리 시대에는 아무래도 예대 마진 축소 부분이 불편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결론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뒤돌아볼 시간을 안 줘요, 사실. 오늘도 이제 뭐 고점까지 계속 매수 행위를 드렸는데 일단은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전까지는 정점 인식이 잡히는 경우 드물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눌려져 있더라도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월봉 기준에서 그죠? 계속. 그래서 뭐 계속 매수인을 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번 슈팅 범위의 흐름에서 추가적인 9만 원대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대처를 할 겁니다. 한미반도체도 거래가 이제 좀 형성돼야 되는데 거래가 밋밋해졌죠. 3주째. 3주째. 그렇다고 이제 수급이 말등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수급도 정체고 사실은 손바뀜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공격적인 사인을 드리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본다는 거고 이수베타시스도 지금 3거래일째 개인들에게 물량이 넘겨졌지만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서 매수 쪽의 기준도 50만 주 가까이 그러니까 20% 수준이 관여가 돼 있다는 거죠. 외국 기관에. 그리고 누적 수급 결코 작지 않아요. 그다음에 거래 제한적인 이제 HL 만도도 여기도 실적 부분으로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오늘 뭐 꼬리를 달았던 뭐를 했던 외국인 기관 쪽에 손바뀜 들어올린 쪽이 단타를 쳤다 이런 해석보다는 손바뀜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도 여차하면 이제 좀 정리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찔끔찔끔 매도가 나와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누적적인 수급은 나쁘진 않습니다. 7만 원 이하에서는 이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흐름이 돼요. 거기에 이번 그 제약바이오 쪽의 슈팅이 같이 좀 연동이 되기를. 그 밖에는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프로그램 쪽이 60만 주 거래가 수반됐단 말이에요. 매수가.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매수 쪽의 기준에 프로그램 포함, 기간 포함 거의 이제 뭐 80만 주 정도 전체 거래량에 그러니까 20%가 관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있어서 그래서 거래 대금이 그래서 수반되어져 있는 거고 그 거래 대금 보고 대처할 수 있다는데 순매수가 제한적이라서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십시오. 순매도의 기준. HLB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택도 없는 0.5%대 수급 가지고 상한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종목군들은 맨날 상한가 점상가야지 맨날.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가 쫙 딸리고 내려왔어요. 테슬라의 뭐 긍정적 영향 부분에 형성돼 있어서 그러니까 꼬리를 다른 게 누가 달았냐 이거야. 꼬리를 다른 거 90만 주 정도 들어온 20%의 그 수급 관여도를 갖고 있는 쪽이 개인들이 뭐 투매를 냈거나 차익실을 냈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메이저들이 꼬리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힘이 더 셌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나머지 종목 뭐 다 볼 종목군들 많지만은 그리고 오늘 그 APR이 일단은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최근 내의 조정이 깊은 데다가 뭐 장대 음봉으로 확 떨어졌는데 개인들에게 이제 던져진 수급이 오늘 하루에만 2%에 달합니다. 여기도 이제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보호해주고 풀리는 물량들 또 보호해소에 묶여있지 않았더라도 출회될 수 있는 물량들 그런 쪽에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좀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손바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갈 때는 참 따라붙기가 애매한 오늘 같은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어서 근데 대략적으로 35 지금 뭐 35만 원 미만으로 내려와 있고 전저점을 내일 뭐 깰지는 모르겠어요. 차분하게 보면서 프로그램 쪽이나 뭐 기관 쪽에 수급이 좀 꼬여지는 것 같으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아름아름 바닥 인식 잡아내고 슬슬 돌린다면은 비중은 많이 못 갖고 갑니다. 주가 올라갈 때 별의별 뭐 호재 내용들 막 많이 보도 자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주가 밀리면 이제 또 오버행 이슈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의 그런 내용을 뒤늦게 이제 인식해서 대처하는 기준보다는 밀려 내려와 있을 때 이제 차분하게 좀 그런 내용들 한번 보고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저기 뭐야 JNTC 같은 경우가 투자 경고 지정이 된 게 언젠가 10거래일 여기 있구나. 7월 3일 날 오늘 기준에 투자 경고 지정 해제가 됐어요. 오늘 기준으로 내일 그러면 이제 투자 주의 하루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얘도 사실은 뭐 끼가 있는 종목이고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에서의 변동률의 확장인데 이런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죠? 뚜렷한 뭐 성장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긴 하지만 주체가 어디일까 궁금증이 이제 좀 도는 종목군 중에서 지금 계속 슈팅 나온 테크닉이라든가 그리고 뭐 오늘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펩트로냐 뭐 자기들끼리 뭐 알아서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실리콘2 최근에 아주 검색엔 떴어도 우리가 이제 아주 뭐 공격적으로 보거나 그러진 않았죠. PNT도 별 희한한 흐름이었고 하여간 저런 쪽을 다시금 정리해가지고 제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들여다보고 무리수도서 움직임 가지고 가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JNTC의 그 내용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풀려서 내일 이제 투자 주의 한번 들어가고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온다면은 뭐 그런 범위에서 좀 들여다 놓고 보더라도 이상을 뭐 무리수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 내에서 조금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쪽 있는지 확인해 보고 대처를 할게요. 넥슨 게임즈는
어제도 시간에서 좀 잡아놓더니 오늘도 시간에서 좀 움직임을 주네. 이제 거래가 터진 이후의 흐름이라 그 물량 받아간 쪽의 흐름도 형성이 되겠죠. 관심 종목 위치는 제가 나중에 바꿔놓을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 포트폴리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무리될 만한 종목은 없다. 뭐 희한하게 최근 들어서 손절이 사실상 있었어요. HLB도 손절로 대처를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뭐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고 상한가까지 진행이 됐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를 차익 실현을 잡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손절을 하게 돼서 조금 벅찬 기준이 됐는데, 일단 뭐 정리된 쪽은 정리된 쪽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력의 기준에서 하여간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대한 자신감, 거기서 수익을 일부가 아니라 여기서 완벽한 수익을 잡아내고 나머지 이제 변동성 매매를 들여다보는, 그렇게 해서 실패가 되더라도 전체 자산에 큰 뭐 문제거리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종목 내에서도 뭐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지금 현재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지금 10조까지 올라와 있는 이제 현대글로비스 10조 수준이죠. 이런 쪽 한미반도체까지 그렇게 이제 10조 이상짜리 5종목만 보고 있어도 변동성의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HLB나 알테오젠 다 10조 이상 그 수준에서 다 설정을 해서 큰 수익을 잡아낸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HLB든 삼천당 제약이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든 에코프로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여기서 계속 거래가 터져 준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더 봅니다. 뭐 무조건 안 들어가, 얘는 안 돼요, 끝난 거예요. 그럴 게 뭐 있어. 거래 나오면 들어가는 거지.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뭐 거래 대금이 지금 위치에서 2조, 3조 어떻게 터지겠어요? 1조도 안 나오지. 아무리 이슈가 불거지고 터져도. 그러니까 결론은 에코프로의 경우에 그래도 5천억씩은 터져줘야 시가총액 규모가 13조인데 5천억은 계속 터져줘야 그래도 얘를 추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개뿔이나 5천억도 안 터지는 애를 어떻게 보냐 이거야. 벌써 슈팅이 나오고 꺾여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앞전에는 그 거래 대금 나왔는데 지금은 완전 대바닥거리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의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없잖아, 거래가. 아예 끝났다, 끝난 거다. 수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수급? 아니, 퍼센테이지로 개뿔 얼마 돼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MSCI 지수 편입되고 나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나서의 그럼 그 이후에 얼마 돼도 않는다니까. 그 9월 이후로 볼까요? 공매대처 상한 부분까지 봐야 되는데 작년 9월 이후에 유일하게 그나마 수급이 일부 들어온 종목입니다. 2차전지 대형주에서 캐플이나 뭘 샀냐고. 개인들 160만.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되고 패시브 자금 그 넘겨진 거 빼고 9월부터 해서 얼마나 샀냐고. 개인들 160만 주 1%야. 저걸 가지고 방송 나와서 이창환이 또라이도 아니고 이 녀석들 이제는 외국기관 뭐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보셔도 된다. 야, 그 정신 나간 애들이지. 1% 들어온 주식수는 알란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거죠. 그 친구들은 지 돈이 아니고 지 고객분들 다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오버행 이슈 부분이 힘든 거예요. 욕심 나서 이제 계속 APR 같은 경우도 언급을 드려왔었지만은 손을 못 뻗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그렇게 하고 강연의 부분 하여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늦어도 다음 주 월화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강연에 미리 좀 신청하시고,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거는 좀 모니터링 하신 분들 강연에 신청하신 분들 명단 조남만 알려주면 잘 몰라. 어떻게 알아 내가. VVIP 회원님이신지 뭐 그런 거를 필명하고 적어 주셔야 알지. 그렇게 해서 몇 분 정도 신청이 돼 있으신지. 메타방은 이제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화 정도에 연락을 드릴 거고요, 별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최소 좌석은 10석에서 30석 사이로 할 거예요. 10석으로 하게 되면 예전 그 페어몬트 마리포사 대관을 해서 기준을 잡고, 30석의 기준을 잡을 때는 페어몬트 7층 기준에서 넉넉하게 자리를 잡고, 상황에 따라서 뭐
50석 이상을 잡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저쪽 그 콘라드 쪽에 2층에 자리를 공간을 마련할 텐데 시간대들이 그렇게 뭐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 행사장 빌릴 때. 자,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